예, 안녕하세요. 남기세병원 원장 남기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우선 주사 치료의 모든 것,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데에는 주사 치료가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여러분들께 허리에 아플 때 맞는 주사 치료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강한 허리 1탄 해가지고 요통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첫걸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허리가 아플 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어떤 치료 방법도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가 아플 때는 진단을 하는데 포커스를 둬서 잘 모든 총력을 여기에 기울여야 한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잠깐 리뷰하면 허리가 아픈 원인은 항상 많이들 얘기하는 뼈가 원인이 돼서 아픈 경우도 있고, 인대나 추간판이 원인이 돼서 아픈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도 있지만 내부 장기, 비뇨 생식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척수라고 뼈 내 척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 항상 허리가 아플 때는 치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먼저 찾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의사, 예를 들어 수술을 잘하는 의사, 주사를 잘 놓는 의사, 시술을 잘 놓는, 사용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진단이 틀렸다 하면 절대로 치료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처럼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에 치료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된 원인은 등 쪽에 있는 신경에 혹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첫째 모든 노력은 의사나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디스크나 협착증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안 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고치는 게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정천기 서울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너무 수술을 기피하다 보니까 되려 비수술 치료가 너무 강조되어서 수술 받아야 될 환자도 수술 안 받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1년 이후, 즉 좀 더 멀리 보면 2년 때에는 수술 받은 환자나 수술 안 받은 환자나 결과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1년 또는 2년의 삶의 질이 틀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까 할 때, 제일 첫째, 비수술 치료를 두세 달 했는데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통증이 심해. 그럴 때는 수술을 받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하지마비, 즉 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걷는데 자꾸 무릎이 꺾이거나 이런 마비가 발생하고 저림이 너무 심해서 감각이 둔해졌다, 즉 신경 손상이 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는 너무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신경이 눌린 상태로 오래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디스크는 좋아졌는데 내가 다리가 안 움직이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수술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소변을 잘 못 누겠어. 이것도 허리에서 신경이 눌릴 때 나타나는 마미총 증후군이라는 응급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도 비수술 치료가 아니라 수술이 우선이고, 또 대부분의 환자가 이 이유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한두 달 고생해.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 물론 비수술하고 버틸 수도 있지만 수술을 받고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가 아닌 디스크 협착증이라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한 허리 2탄에서 말씀드린 올바른 그 요통을 치료하기 위한 허리 운동법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진짜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안 아프고 좋아진 허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이럴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현집 교수님도 바른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낫다. 즉, 한 자세로 똑바로 있는 것보다는 자꾸 조금 틀어진 자세라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동감을 할 거고요. 제가 존경하는 또 하나 재활의학과, 요즘 유명하시죠? 선생님께서도 항상 아플 때도 아주 심할 때도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맥킨지 운동을 얘기하셨고, 좀 더 통증이 좀 줄어들면 조금씩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얘기하셨고, 또 더 나았을 때는 간단한 구기 종목도 해라. 즉, 허리가 아플 때는 쉬는 거는 최소한도로 쉬고 통증이 웬만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 100년 운동 말씀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새우등 자세, 굽히는 자세, 이런 걸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약간 틀리다 하는 점을 강한어리 2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근거는 제 논문이 아니라 북미 척추학회, 여기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가정의학과 여러 의사들의 레코멘데이션에서 보면 이게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해라 말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근육이 자세유지근이라고, 이쪽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근육이 있어요. 척추 뒤쪽 근육, 복근,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근육, 종아리 근육, 이런 근육을 스트레칭 운동과 함께 스트렝스닝, 즉 스트레칭도 하고 강화 운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라 하는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운동을 시키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교수님의 말을 따를지는 여러분의 그 판단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런 스트레칭 운동도 권하고 있으니 저는 요통이 심하지 않다면 이런 운동도 꼭 했으면 하는 거를 강한 허리 만드는 운동치료 2탄에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운동도 통증이 좀 줄어들면 했으면 합니다. 즉, 어떠한 치료도 뒤로 제치는 운동만이 좋다, 앞으로 숙이는 운동이 좋다, 한 자세로 있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각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게 좋고, 이 약만 먹으면 다 좋아 하는 이런 만병통치약식 말은 의학자로서 틀린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허리병이 있을 때 치료 원칙은 수술 안 하고 하는 비수술 치료가 원칙이고, 수술을 만일에 해야 되게 되면 가능한 한 조금 째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가능한 한 조금 째고 수술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면 확실하게 고치는 게 맞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척추질환의 치료 원칙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프시다,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기 힘들다, 그럼 그림에서처럼 새우 자세나 무릎 밑에 벽에를 놓고 한두 시간 쉬면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급성 통증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슬슬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물리치료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때 주사 치료를 많이 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사 치료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마취 통증과 많이 가시죠. 거기에 가면 선생님들이 약 물리치료와 함께 주사 치료를 권하는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주사 치료가 도대체 뭔가, 이게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뼈주사 얘기하기도 하고 신경주사 얘기도 하고 경막외 신경치료술,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치료법은 대부분의 의사가 아주 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나 뼈주사 너무 많이 맞으면 큰일 난다는데,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맞으면 큰일 난다는데 하고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참 양날의 칼과 같은 그 약이어서 적절히 치료하면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이고요. 너무 과잉으로 쓰면 독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따라서 잘 치료한다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에서도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저 역시 이 치료 방법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주사 치료를 잘 사용하면
환자가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즉 6개월간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71%나 된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 치료하고 6개월 잘 버틸 수 있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재발 안 하면 좋고, 혹시 재발하면 그때 또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스테로이드니까 두려워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앞으로 얘기할 때 이 recommendation grade A, B, C, D, I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미국 그 여러 의사들이 어떤 치료가 진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권할 만한 치료인가 하는 그 에비던스에 따른 그걸 분류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레벨 A나 레벨 2일 경우는 이런 치료가 믿을 수 있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3 이렇게 나올 때는 그 효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입증이 좀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D 이러면 이거는 받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I 그러면 아직 학문적이지 않으니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스란 학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경주사, 뼈주사,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이 치료 방법이 진짜 디스크에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여러 의사들과 논문을 뒤져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빨간 줄에 보면 이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이 추천하는 정도를 recommendation A라고 쓴 거 있습니다. 즉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경막의 주사 치료는 꼭 권하고 싶고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디스크 치료의 효과에 있어서는 숏텀 피리어드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받을 때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놓으면 분명히 잘 치료받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경주사 치료, 이거는 실제로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증 환자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 협착증 환자에 사용되는 정도일 때 이 나스란 학회에서 권한 겁니다. Grade of Recommendation B, 이 얘기는 디스크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협착증에 있어서도 이 주사 치료는 권할 만하다. 이렇게 모든 의사들이 권하는 거니까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모두 치료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사 놓는 방법, 뼈주사, 신경주사를 놓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요. 등 쪽, 뒤쪽에 따라 놓는 방법이 있고, 옆쪽으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뼈 따라 놓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주로 맞으셨을 겁니다. 의사들 사이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논문상으로 보면 이 방법이 제일 효과가 적고 대신 놓기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꼬리뼈 방법이 아래쪽 꼬리 따라 놓는 거라 놓기는 쉬운데 앞서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효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놓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방법은 병이 심해서 뼈로 구멍이 되게 작아진 경우에는 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놓는다 그러면 추간공 접근하에 놓는 방법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 역시 이 세 가지 방법을 환자의 병변의 위치, 환자의 뼈의 노화 상태, 환자의 증세를 봐서 선택해서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이 뼈주사, 신경주사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디스크나 협착증에 다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에 놓지 않고 이 후관절이라고 관절에다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옆에 있는 신경 가지에다 놓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병이 후관절 증후군이거나 이 신경에다 못 넣을 때 이 가지에다 놓음으로써 약이 퍼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주사지만 이 놓는 위치에 따라, 병의 위치에 따라 증세, 치료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주사 치료하는 것도 생각보다 경험 있는 의사한테 잘 맞아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어느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분한테선 효과가 없지만 다른 의사한테 맞았을 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괜히 몇 번 맞았으니까 이제 안 맞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병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FIMS 신경 강화 치료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한 주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사, 뼈 주사 이런 것들은 신경에다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이고 신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서 자연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인데 비해서 이 FIMS는 비급여 치료라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주사를 신경에도 놓고 이런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추간공에 유착된 신경 부위를 박리를 해서 신경의 혈액순환을 좀 더 좋게 하고 이 상처받은 신경에 자극을 줘서 좀 더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치료로서 이런 방법도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으니 FIMS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치료 플러스 유착 박리를 특수 주사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한 단계 어려운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효과는 단순 주사 치료와 같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치료하는 의사의 기술에 따라서 그 효과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 실제로 이 FIMS는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의사도 있고 반대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받아야 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프롤로 치료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개념이 앞에 뼈주사, 신경주사, FIMS하고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 어떠한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생되는 원인이 그 마디에 불안정증이 있어서 생긴다고 판단하여 이 불안정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관절 주의 인대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를 약간 손상을 주고 손상된 인대가 일주일 정도 되면 다시 자연 치료 기전이 일어나면서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즉 이 프롤로 치료는 앞에 치료와 틀리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되려 염증을 유발시켜서 그 마디에 치료 과정을 다시 기전을 만들어서 재생, 인대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디스크도 고치고 협착증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프롤로 치료는 의미 없는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척추 불안정증이 있고 방사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 환자가 인대가 주된 통증의 원인이다 생각될 때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방법도 잘 진단해서 잘 사용되면 도움되는 방법이라 여기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피주사 치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RP, 즉 혈소판 풍부 혈장애 이런 방법인데요. 이 팔꿈치 통증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미식 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와 타이거 우즈가 치료받을 때 한동안 유행했던 치료 방법인데 이 역시 프롤로 치료와 약간 유사하면은 재생 치료 개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 몸의 피 중에 우리 피가 상처가 났을 때 피딱지가 아물면서 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즉 이 혈소판이라고 이 재생 과정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많이 품고 있는 혈소판 부위만 모아서 손상된 부위에 주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척추에 사용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의료기술, 즉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치료 방법이 아니라 의사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병원 입장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료봉사 차원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방법이니 어떤 의사가 이 프롤로 치료 말고 PRP 치료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척추 디스크, 협착증, 불안정증에 있어서 때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는 방법.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는 않은 방법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이 이 황우석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새 장을 여신 분인데 실제로 디스크 협착증 이런 데도 줄기세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게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무릎관절염에 있어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붙여주면 그곳에 연골이 재생되는 방법인데, 이 연골 재생이 저희 노화된 디스크에도 줄기세포를 잘 놓으면 디스크가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실제로 약 10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저 역시 이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스크를 다시 젊게 한다면 우리가 재발할 일도 없고 좀 더 통증을 제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 실제 환자한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사용되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외국의 몇몇 병원에서는 사용하는 병원도 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젊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는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디스크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K씨님이 엄지 발가락이랑 발등이 안 움직이는데 이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데 허리 통증이 없기도 하나요? 예, 요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마비가 됐을 때 아프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디스크는 대부분 아픕니다. 하지만 병이 심하게 갑자기 올 경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면 통증도 없고, 더 심해서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되면 환자는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동시에 마비가 될 때는 의사들은 허리 디스크 말고 다른 병도 의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비골신경이라고 무릎 밑을 지나서 발을 움직이는 신경이 눌릴 때 이 감각과 운동신경이 동시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척수염이라고 척수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통증은 없는데 발가락만 안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없다고 디스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통증이 없고 다리가 안 움직여질 때는 기타 다른 병을 꼭 감별 진단한 후 만일에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다, 이때는 수술을 서둘러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디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사 치료하면 신경근뿐 아니라 척수까지도 스테로이드가 흡수되나요? 예, 맞는 말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그 신경 주위에다 뿌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가 이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생긴 염증을 확 가라앉히는 거고, 이 약이 신경에도 퍼지고 그 주위 조직에도 퍼집니다. 요즘은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약을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양은 옛날에 무릎에 주사 놓던 트리암시놀론, 그에 비해서 되게 적은 양을 놓기 때문에 의사들에 따라서 일주일에 보통 2번까지도 놓고 때에 따라서는 6개월 내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하는 양은 의사들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주사를 이 정도 맞아도 되는지, 이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맞음으로써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맞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한송이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신경 주사를 맞는데 맞고 나면 얼굴과 손이 붓더라고요. 예,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붓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의사가 이 주사를 놓을 때 먹는 약을 같이 주게 되는데, 이 먹는 약이 진통소염제를 주게 되고, 이 진통소염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콩팥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송이 님이 얼굴과 손이 붓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주사 때문에 부은 거라기보다는 먹는 약 때문에 부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때는 먹는 약을 바꾸거나 이 소변이 잘 나오게 몸에 붓기를 빼는 약을 같이 쓰면서 사용하면 좀 더 디스크 치료를 빨리 할 수 있고, 가끔가다 얼굴과 손이 붓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신경,
디스크로 인해서 손상받는 신경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것도 감각, 운동신경과 함께 한 가닥으로 내려오는데, 이 마취를 하거나 디스크로 인해서 자율신경에 손상이 갔을 때는 그쪽 다리 쪽에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혈관 기능 장애가 생겨서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한송이님은 우선 약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젤님, 안녕하세요. 요통은 디스크로 오나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디스크가 처음에 발생할 때 단순 요통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흔히 얘기하는 단순 요통, 삐끗한 염좌 때문에 만일에 허리가 아픈 거라면 대개 2, 3일, 길어야 일주일 내에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요통이 일주일 이상 됐다. 그러면 의사들은 이 사람은 단순 요통이 아니라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요통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약간 디스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일에 이 통증이 엉치나 다리 쪽으로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의사들은 그때 이거는 디스크가 거의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이든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허벅지 옆 바깥쪽, 정강이 바깥쪽, 발목, 엄지, 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있다면 몇 변과 몇 변 디스크 사이로 주사가 필요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증은 허리신경이 번호가 있는데 5번 요추신경이 디스크로 인해서 손상당할 때 이런 증세가 생깁니다. 이 5번 요추신경에 대개 주사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신경은 눌릴 수 있는 부위가 4, 5번 디스크나 5번 요추, 1번 천추 사이 추간공 부위에서 이 5번 요추신경이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에 따라서 4번을 포함해서 5번 신경을 치료하고 싶다. 그럴 때는 4, 5번에다 주사를 놓고요. 난 그건 아니고 5번 요추신경과 천추 1번 신경 쪽에 주사를 놓고 싶다. 그럴 때는 5번 요추, 1번 천추 사이에 주사를 놓습니다. 즉 환자의 증세를 보고 그 근처에 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JM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허리 통증이 심할 경우 방사통으로 다리 저림이 온다는데 다리 저림 말고 다른 방사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부분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사통이라면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표현할 때 저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쑤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찌른다, 칼로 긋는다, 벌레가 기어간다. 그 표현이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사통의 정의는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상감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환자분이 저리다 해도 방사통이라 할 수 있고 아프다 할 때도 방사통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그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리건 아프건 쑤시건 허리, 엉치, 다리까지 뭔가 선으로 이어서 움직이는 뭔가 불편한 감각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방사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젤님이 원장님 보통 허리 통증으로 병원 가면 좀 비싼 주사를 주던데 수술실 같은 곳에서 이런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참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편하게 스테로이드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실제로는 의사마다 놓는 그 주사의 성분도 조금씩 틀릴 수 있고 놓는 위치도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병원은 그냥 마취약만 놓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마취약과 스테로이드를 섞어 놓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마취약, 스테로이드 그리고 유착 방지제 또는 유착을 풀어주는 약을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프롤로 치료처럼 포도당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병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스테로이드, 유착 방지제, 마취제 등을 섞어 쓰는 신경치료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되게 비슷한데
이 병원에서 약간씩 차이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신경 유착이 생기지 않게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약이 비급여 약제라 그 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뿐이 없고요. 병원에 따라서 대개 3만 원에서 많이 받는 20만 원, 그 정도 사이로 아마 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만 원, 20만이 비쌀 수도 있지만 그 의사는 좀 더 어떤 약을 써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방 님이 신경성형술을 했는데 주사 치료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의 경우에 신경성형술을 하고 나서 환자 통증이 많이 효과가 좋으면 주사 치료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성형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적을 때는 고민을 할 수뿐이 없는데요. 왜? 이 신경성형술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주사 치료보다 좀 더 효과가 좋지만 항상 모든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제 경험에는 한 70%, 즉 10명 하면 7분은 만족해 하지만 3분 정도는 효과가 없어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때 물리치료하고 기다려 볼 수도 있고 주사 치료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뭐 도수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충격파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수술 신경성형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적을 때에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가 다른 비수술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되고요.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게 주사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허리가 안 좋아져서 살이 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한 2달 전쯤부터 허리 오른 엉덩이가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스트레칭과 걷기 움직이면 아픈데 약이나 주사로 나아질 수 있나요? 지금 증세를 봐서는 아무래도 단순 요통은 아니신 것 같고요. 디스크가 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로 나아질 수 있나요? 그러면 분명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100%는 아니고요. 대개 디스크의 비수술 치료, 약, 주사 등을 했을 때 치료해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한 90%, 80%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환자가 만일에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병,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쪽이 아프다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거다, 아니면 아주 심부, 둔부 증후군 또는 천자관절 증후군, 협착증, 이러면 예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상희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잘 통증이 일주일 정도 지난데도 잘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우선 내가 아픈 원인이 뭔지 먼저 진단부터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님이 매일 하루에 8시간 정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요추 디스크가 더 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 8시간을 서서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8시간을 어떤 식의 행동을 하면서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8시간 서서 일하더라도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예를 들어 좌우로 이렇게 흔들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고 그러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만일에 8시간을 똑바로 서서 꼼짝 안 하고 일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을, 내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질까봐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일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열심히 허리를 흔들어 주면서 일하세요. 이게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송이 님이 저는 4, 5번이 협착증이라는데 걸을 때 발목 바깥쪽 통증이 있는데 이것도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는지요? 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4, 5번 협착증의 경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세가
이 5번 요추 신경 증세가 생기게 되고요. 그게 발목 바깥쪽으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착증의 경우는 앉아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더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분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4, 5번의 협착증 때문에 증세가 있는 걸로 보이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진희 님이 11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 통증을 수술했는데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구부러졌어요. 바로 서면 아파서 못 섭니다. 조금만 걸어도 쉬었다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지금 걸어도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흔히 신경성 파행, 즉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많이 못 걷는다, 이런 협착증 증세고요. 김지희님은 지금 협착증 증세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MRI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협착증이 있다면 그곳에 약, 주사 치료 또는 시술 같은 걸 받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통증이 좋아지면 다시 정상활동을 하는 게 좋고, 만일에 안 좋아지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치면 정리되는 압정, 허리의 앞정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고통과 통증이 생깁니다.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엑스레이 이상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주사 치료 가능한가요? 많이 일반인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한테 병이 뭡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얼마나 빨리 좋아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는 기본 검사고요. 엑스레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불안정증, 덜컹거림이 얼마나 있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한가 보는 거고, 골절이 있나 보는 거고, 노화가 얼마나 있나 보는 거지, 실제로 엑스레이로는 신경도 보이지 않고 디스크도 보이지 않고 만일에 연부 조직 종양이 있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 말씀하시면 이게 근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관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이상이 없으면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정밀 검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MRI 같은 경우는 보통 3, 40만 원이 드는데, 그래도 무작정 대강 진단을 받고 몇 개월 치료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비용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엉뚱한 치료받고 고생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제일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해서 통틀어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기에, 만일에 아픈 지 얼마 안 됐다, 뭐 일주일도 안 됐다, 그러면 굳이 MRI 찍을 필요 없는데, 아픈 지 한두 달은 됐다, 그러면 MRI 찍어서 제대로 실력 있는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질문이 BDO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신경 주사 치료를 척추 한가운데에다 놓으면 신경근 전체로 약이 흡수돼 효과가 나타나지만 척수 안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예, 이 역시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물주머니 뒤쪽에서 찔러서 주사 놓는 게 그 신경치료의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조금 경험 없는 의사가 하거나 어떠한 신경에 기형이 있어서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경우는 잘못하면 척수 안에 주사약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은 신경치료가 아니라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심하면 혈압이 떨어져서 이 어떠한 산소 공급까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장시간, 예를 들어 2~3시간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조심을 하고 있지만, 만일에 이런 증세가 생긴다 그럴 때는 한 2시간 정도 쉬었다 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의사가 주사 바늘이 깊게 들어가서 마취가 됐습니다, 그럼 쉬었다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합병증은 안 생깁니다. 하지만 고생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답이 되셨겠지요?
다음 엔젤님 질문이신데요. 원장님, 척추와 척수는 한 공간에 있는 건가요? 주사가 신경을 다치게 하지는 않나요? 예. 척추와 척수는 약간 다른 거고요. 척추라는 거는 그 뼈하고 우리 흔히 감자탕 아마 드셔보셨죠? 거기 보면 쭉 뼈가 이어져 있는 게 보일 텐데 그 뼈와 디스크 이거를 되게 척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통째 안에 신경까지 포함해서 척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척수란 그 뼈 안에 물컹물컹한 신경 조직만을 척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척추뼈 안에 척수가 있는 거고요. 주사 바늘을 잘못 찌르면 신경이 다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미끌미끌해서 도망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늘을 찌를 때 어떤 동그란 데 찌를 때 보면 옆으로 비껴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팍 찌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경이 잘 안 찔리고, 만일에 찔린다 하더라도 의사가 찌르는 순간 환자가 악 하고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의사는 뺄 수뿐이 없고요. 이 정도 찔른 거 가지고 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일은 극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사 치료 자체를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가 제일 무서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사 치료라는 건 결국 피부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안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균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제일 두렵고요. 균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되려나? 한 2, 3년에 한 명?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한 10만 분의 하나?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래서 비교적 적지만 그래도 한번 생기면 무척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면역력이 적다, 그럴 때는 뭔가 주사 치료를 하는 것 자체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조금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최대한 뭔가 이상할 때는 바로 항생제를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남기임님께서 저하고 또 친척이시네요. 원장님, 작년 한 해 목 허리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 수없이 맞았는데 체중이 6개월 만에 10kg 가까이 늘었어요. 얼굴도 부은 건지 살인지 커져서 쿠싱 증후군이 걱정되네요. 이거는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사 놓는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주사를 중단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쿠싱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쿠싱 증후군이 혹시 생겼다 그러면 우선은 빨리 더 이상 주사 치료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실제 이 쿠싱 증후군은 저 같은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분비 내과 선생님, 즉 내과 선생님 중에서 당뇨 이런 걸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심하지만 않다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내분비 전문으로 하는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레드 캔들님께서 신경차단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게 큰 의미에서는 같은 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경차단 주사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흔히 신경치료를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마취약,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약, 유착방지제 이런 거를 같이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제가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차단 주사 이렇게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마취제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저는 제일 선호하는 그 용어가 신경치료 주사, 즉 신경이 병드는 것을 막고 치료되는 걸 도와주는 주사.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JM님, 이건 요통보다는 전체적인 근육통도 포함인데요. 어깨, 허리가 결릴 때 스포츠 마사지 받으면 한동안 근육통 없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기적인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결국 내가 아픈 게 근육이 문제다. 그럴 때는 우선은 운동을 잠깐 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적절한이 뭐냐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강화 운동은 보통 매일 하는 거는 꼭 의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즉 강화라는 게 아무리 튼튼하게 한다고 조심해서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근육 손상이 동반될 뿐이 없는 거기에 저희들이 강화 운동은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 하면 1시간 정도를 권하고 중간중간은 쉬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의 경우는 대부분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해도 되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결릴 때는 우선은 스트레칭 운동하면서 쉬는 게 좋고요. 통증이 좋아지고 나면 강화 운동을 격일로 아무리 많이 격일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님 질문이신데요. 요추 디스크는 서 있는 것과 누워 있는 것 중 어느 게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요추 디스크만 있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대부분은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 증세가 어떤 분은 서 있을 때 더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앉아 있을 때 더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누워 있을 때 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허리 디스크건 협착증이건 통증이 많이 오는 자세는 피하고 통증이 오지 않는 자세를 주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님이 만일 서 있을 때 통증이 적다면 서 있는 게 좋고요. 누워 있는 게 통증이 적다 그러면 누워 있는 게 좋지만 사람은 절대로 한 자세로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조금 불편해도 다른 자세도 잠깐씩 취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이드님 다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디스크가 2개인 경우 예를 들어 4, 5번, 5번 요추, 1번 춘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루에 2번 다 맞는지 간격을 두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간격을 두고 맞는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맞아야 하나요? 이게 질문이 많은 건 좋은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무척 고맙습니다. 이 디스크가 2개가 있고 이게 둘 다 현재 문제를 일으킨다. 그럴 때는 이 4, 5번, 5번 요추, 1번 천추 사이가 이게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사 바늘을 4, 5번에 찔러도 5, 1번까지 약이 퍼지게 할 수 있고 5, 1번에 찔러서도 4, 5번에 약이 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게 눌린 쪽에다 놓고 그러면 약이 심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자연히 퍼져나가니까 그렇게 놓고요. 이 주사 놓는 간격은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뭔 얘기냐? 저희 경우는 스테로이드 양을 보통 사용량이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개 기본 간격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놓는데 환자분이 증세가 혹시 안 좋아지면 중간에 한 번 더 놓는 식. 그래서 저는 3, 4일에 한 번씩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덱사메타손을 쓰기 때문에 며칠 간격 이거는 틀린 얘기고 덱사메타손의 정확한 용량을 어느 정도로 놓냐가 의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의사와 상의하는 게 맞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자주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유, 많은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리 디스크가 약, 물리, 주사 치료로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법이고 이 주사 치료가 여러 학회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의 하나라고 권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뼈주사 이렇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좋은 의사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잘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시술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을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